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나는 파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배당금제 논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스피된 장중 급락을 이겨내고 7,844선에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파업 리스크 때문에 26만 원대까지 밀렸지만 결국 28만 4천 원까지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단순히 역시 삼성전자는 강하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힘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강합니다. 실적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50만 전자 전망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사 갈등, 총파업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국민 배당금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3일 삼성전자의 반등이 왜 나왔는지, 파업 리스크는 얼마나 큰 변수인지,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 논란이 왜 외국인 수급을 흔들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0포인트 넘게 오른 7,844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 장 초반에는 7,400선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반영된 겁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대 후반의 매수세로 받아내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불확실성을 보고 빠졌고 개인과 기관은 조정을 기회로 본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 6% 넘게 밀리며 26만 2천 원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1.79% 오른 28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시장이 공포와 기대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파업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 보상 체계의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경영 실적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보상 체계를 너무 경직되게 고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삼성전자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AI 서버, HBM,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 고객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며칠 생산이 밀리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시장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에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D램과 낸드 공급 차질, HBM4 공급업체로서의 신뢰 훼손, 생산 정상화 지연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일반 제조업처럼 단순히 기계를 껐다 켜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정이 흔들리면 수요 회복과 설비 안정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라인은 고도로 자동화돼 있고 과거 2024년 파업 당시에도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장의 판단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번 파업은 삼성전자의 공급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 다른 하나는 단기 수급을 흔드는 이벤트성 리스크에 그칠 수 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 초반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이유도 바로 이 엇갈린 판단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국민 배당 금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AI 수혜 기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표현이었습니다. 초과 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기업 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것인지 기업인은 세금이 늘어나면 그 재정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것인지 시장에서 혼선이 생긴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표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은 세금을 낸 뒤 주주 배당과 재투자에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발언을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로 받아들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AI 국민배당금 언급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초과 이윤을 가져가자는 뜻이 아니라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논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0만 전자로 가려면 실적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제도와 정책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과 이윤, 국민배당, 기업이익 공유 같은 표현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정책 리스크가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를 끌고 가는 핵심 축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정책 논란이 커지면 두 종목뿐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도 단순한 차익 실현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업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 환율 1,490원대, 국제유가 불안,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업 내부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업황 기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타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8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수요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메모리 수요는 PC와 스마트폰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서버, 클라우드, HBM, 데이터 센터, 추론형 AI가 수요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얼마나 커질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더 강한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HBM과 파운드리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체력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는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 장중 급락을 회복한 것도 그런 믿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3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21일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둘째, 파업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단순 집회와 실제 라인 영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정리되며 다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국민 배당금제 논란의 정리 여부입니다. 초과 세수 논의인지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 개입인지 시장이 납득할 정도로 명확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HBM과 메모리 가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AI 메모리 수요와 실적 전망이 결정합니다. 파업과 정책 논란이 단기 리스크라면 HBM과 실적은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 봐야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겁낼 때도 아니고 무조건 환호할 때도 아닙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50만 전자 전망,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총파업 가능성, 외국인 대규모 매도,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 논란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보여준 답은 분명했습니다. 공포는 컸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체력에 대한 믿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급락을 딛고 28만 원대까지 회복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삼성전자가 50만 전자로 가려면 실적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노사 안정, 공급 신뢰, 정책 신뢰, 외국인 수급까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반도체 호황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느냐. 파업이 해결되고 국민 배당금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되고 HBM과 메모리 실적이 계속 살아난다면 삼성전자의 이번 상승은 아직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부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50만 전자 전망은 잠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회가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가 너무 큰 순간에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뉴스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리스크가 실제로 해소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에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 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암호는 신풍제약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